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5,500포인트를 돌파한 만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스피가 정말 황소처럼 거침없이 질주를 하고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 돌파와 관련된 브리핑을 전해드린 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5,5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투톱이 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그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론의 발언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의 CFO가 마이크론이 여러 가지 루머에 휩싸였었죠. 엔비디아 베라루빈 공급망, 그러니까 HBM4 공급망에서 제외됐다라는 그러한 루머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HBM4 대량 생산에 돌입했고 고객들에 대한 출하를 시작했다. 기존 일정 대비 한 분기 더 빠르게 지속되고 있고 속도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심지어 올해 물량이 이미 솔드아웃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급망이 제외됐다는 루머가 옳지 않다라고 확실히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마이크론은 10% 가까운 주가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HBM의 점유율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57%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 다음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4에서 마이크론이 조금 제외가 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파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고요. 심지어 세미 애널리스트는 지금 SK하이닉스가 무려 70%, 삼성이 30%를 차지할 것이고 마이크론은 0%를 갖고 갈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론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이 25%의 점유율까지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3파전으로 가게 되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러한 3사 모두 다 올해 물량을 완판될 정도로 HBM4의 시장이 여전히 뜨겁구나라는 해석으로 이어졌고요. 이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미콘 코리아에서 HBM 기술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되면서 오늘 17만 전자를 시원하게 돌파했고 이제는 18만 전자가 눈앞에 목전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커스텀 HBM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HBM은 메모리를 저장을 해서 GPU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GPU의 일부 연산까지도 HBM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술력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리가 60%가량 단축이 되고 전력단 성능이 2.8배가량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조리를 하게 됐을 때 냉장고가 HBM이고 조리를 하는 게 GPU라고 예를 들면요. 이제는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조금 가공된 음식이 요리를 할 수 있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리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GHBM입니다. 원래 GPU 옆에 HBM이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위로 쌓겠다라는 게 삼성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열도 줄어들고 그리고 처리 속도도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는 4배가량 늘어나고요. 전력의 사용량은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HBM4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다이를 4나노까지 축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6단 이상으로 쌓는 그러한 HBM 기술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전력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평면이 아니라 수직으로 입체적으로 쌓아 올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다양한 HBM과 관련된 기술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종합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코멘트를 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AI를 더 개발해서 속도를 빠르게 시장을 지배하겠다라는 이야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AI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200명이 2년가량의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 됐던 신물질 탐색을 AI로 대체를 해서 400분의 1 시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핵심이 케이던스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을 때 이걸 AI를 통해서 정말 빠르게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HM BTS 전략인데 대역폭과 열 그리고 면적을 맞춤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커스텀화하겠다라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층 기술 로드맵을 보게 된다면요. 16단까지는 자체적인 기술로 할 것인데 20단 이상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0.7mm 규격까지도 초고 적층 구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20단이든 16단이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크기 자체를 0.7mm 이하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세화된 공정으로 HBM의 기술을 구현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속도를 더 빠르게 그리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전략으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게 SK 하이닉스의 전략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최근에 흔들릴 때마다 하단을 지지해줬던 건 바로 금융, 은행 관련된 섹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섹터별로 지금 성적표를 발표한 것을 보게 된다면 지난해 보게 됐을 때 519개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들의 수를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84개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전체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 오히려 1.6% 하회한 실적을 발표해서요. 우리가 실적이 잘 가는 기업들만 주목하고 있어서 그렇지 완벽한 실적 장세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프 이 옆쪽으로 튀어나온 이 진한 파란색이 있는 섹터가 시장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인데요. 금융과 I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과 IT가 시장을 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섹터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한데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4%가량 상회했고요. 10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증권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금융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과 배당 시즌에 대한 수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적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 또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IT인데요. 영업이익이 1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IT 안에는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더해지면서 IT도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EPS의 변화율을 보게 된다면 미국 대비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EPS가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시장의 전망치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것을 더 상회하는 실적을 내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금융과 IT 그러니까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인데 그렇다면 코스닥 3천 시대를 다가가기 위해서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요. 외국인과 기관이 일률적으로 굉장히 통일감 있게 매수나 매도를 하고 있지 않고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3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 정부가 STO라던가 연기금의 자금 투입이라던가 동전주를 폐지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야 되고요. 앞으로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기업을 투자할 때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배터리도 공급하고 있다라는 언론 일부에서 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기업 측의 사실로 밝혀진다면 휴머노이드 양대 진영에 동시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두 기업에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증가하게 됐을 때 당연히 배터리셀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배터리가 우리나라 거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 원통형 3원계 배터리 자체가 고에너지 밀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로봇에 사용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다는 것을 지난번 브리핑 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배터리의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높은 출력을 요구할 때 이 출력에 가능한 게 지금 3원계 배터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2차 전지를 주도하는 코스닥 3000 시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